네,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 가졌습니다. 남과 북이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었던 통신 연락선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에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집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던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오늘 연결해서 이번 연락선 복원의 의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갑작스럽게 발표가 났어요. 네. 먼저 그동안 끊어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연락선 이게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를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이제 오늘 11시에 남과 북에서 동시에 남북 간의 연락선을 이제 복원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형식은 남북 정상 간 합의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 통신 연락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문점 지역을 경유한 남북 간의 직통 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 케이블로 이제 연결을 해서 남북 간의 당국자 그리고 또 남북에 필요한 기관 간에 연결하는 그런 게 이제 남북 간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면 남북 간의 그 당국 간의 대화를 위한 통신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이겠죠. 네. 지난번 2018년에 개설된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국 간의 적십자 회담을 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당국자 간의 통신 연락을 위한 그런 그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이 필요로 한 이제 배 선박, 해사 선박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이제 그런 통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남북 간에는 약 50여 회선 정도의 통신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여 개의 연결되어 네. 있는 통신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네. 다 복원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면 모든 걸 다 복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다 가능한 거죠. 일부 지금 보도에 보면 동해 쪽에 군 통신선은 아직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건 쉽게 복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남북 관계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이런 그 대화의 소통을 열겠다. 이걸 남북 정상이 이제 합의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걸 끊었다고 지금 보도에 되어 있는데 네. 좀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때 왜 이게 끊어졌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에 의한 그 대북전단 살포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이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이제 근본은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간의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좀 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도 있다 하면서 남쪽이 미국의 입장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 입장, 특히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서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만이었고, 네. 그런 이제 불만을 이제 표출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북전단 살포였고,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 의미에서 그러면 남북 관계는 다 단절한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통신선을 차단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분상으로는 이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저희에게 이제 위협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청와대에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고 11시에. 네. 북한에서도 입장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북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북한 표현에 보면 북남 순회들이 최근 여러 차례 주고받은 친서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을 복원함으로써 남북 간의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딛는 데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정상 간의 합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북한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에게 있어서의 정상은 이제 최고 존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모두가 다 그걸 따른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합의 자체가 그냥 가벼운 합의가 아니라 이제 큰 합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위
그동안 이제 남북 간에 서로 신뢰가 없었다. 네. 불신이 있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었고 네. 또 뭐 더 이상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뭐 정말 상스러운 용어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바로 결국은 남북 간의 불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남북 간의 상호 불신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그리고 또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이제 큰 걸음을 내딛자. 이 말은 이제 남북 간에 무언가 지금 북한도 어려우니까 이제 무언가 이제 새로운 일을 같이 해보자라는 이제 메시지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됐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날 한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도 보여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이제 두 개의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일본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 네. 요 시점에서 이제 이런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다라는 이제 의미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외세로부터 해방 플러스 이제 전체적으로 조국을 통일한다. 이제 라는 게 자신들의 하나의 그 아젠다고 명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세로부터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인 이제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 관계의 그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준다는 차원에서 북한에게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아마도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건데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뭐 대화 대결 다 준비됐다고 하지만 대화에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셔먼 부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조건 없는 대화, 그리고 또 지난번 성김도 와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남북 간의 이제 통신선을 전면적으로 복원한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북한이 이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대화나 대결 중에 대화의 길로 선택을 했고 들어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뭐 우리는 계속 뭐 남북 간의 대화 협력하자고 그랬으니까 네. 뭐 그것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8월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든지 이제 소위 북한을 이제 자극하는, 그러니까 즉 북한에게 불신감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네.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도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단절됐었던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 복원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문을 열 때 정전협정 69주년이라고 했는데 68주년이 맞습니다. 이거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53년. 네. 네. 그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에 친서가 교환됐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네. 보니까 5월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럼 그 전부터 남북 정상 간에 무언가 연락이 오갔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조치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좀 분석을 그렇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년에는 남북 간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서로 협력했으니까 뭐 그때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네. 4월부터 있었던 거는 그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4월부터는 이제 소위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북한이 주저하지 말고 나와라라는 게 이제 아마도 메시지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5월 21일인가요? 그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이미 친서도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좀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대화 협력 여러 가지 하는 걸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보다 풍부한 설명과 북한에게 대결보다는 대화로 나와라라는 그 설득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보낸 그런 그 친서에는 이제 많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일단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이제 어렵게 해보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 스스로가 판단컨대 이거는 남북 관계도 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북미 관계도 열려야만 지금 현재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하는 게 대화나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도 이제 북한이 이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해방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남북 정상 간의 오간 친서의 내용이라든가 서로 간의 합의 아니면 논의의 뭐 결과가 될지 아니면 과정들이 한미 정상회담 5월 21일에 있었던 이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쭉 남북 관계의 패턴을 보면 네. 이제 뭐 통신선 단절하고 열었던 것은 북한입니다. 뭐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71년부터 남북 간에 이제 통신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통 보면 북한이 우리 쪽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단절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명분이 있거나 또는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필요가 있으면 이제 남북 간 그 단절된 통신선을 이제 다시 또 복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북 대화나 협력의 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로부터 어떤 협력도 이제 받겠지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원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를 먼저 이렇게 정상화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미국 관계를 이제 다시 이제 소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우호한 환경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지금 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했던 시도를 다시 한번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 막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뚫린 겁니다. 뚫리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당국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예. 군사 당국 간에 무슨 뭐 9.19 군사합의 이행이라든가 이런 조치들 아니면 뭐 개성공단 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방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다 그러면 재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일단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일 오전 오후에 이제 남북 간의 그 연락관들이 서로 이제 통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통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군사 통신선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곧바로 이걸 복원했다고 해서 뭐 이런 시일 안에 뭐 이렇게 대화나 협력 이게 이루어지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니까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당면에서 할 거는 지금 현재 뭐 여름철에 아직은 이제 큰 이제 뭐 장마 같은 게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제 늘상 있었던 건 이제 임진강에서의 북한의 무단 방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남북 간에 공동 방역할 수 있는 즉 비정치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막혀 있었던 북미 간의 대화 이 통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재개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봤을 때 북한이 통신선을 단절했다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북한의 입장이 경직돼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남북 간의 통신선을 복원했다. 그러면 비록 이제 뭐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이 없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일종의 이제 대결보다는 이제 대화의 그런 트랙으로 이제 들어올 조짐을 보였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간 이제 대화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었는데 지금 뭔가 마무리를 지금 못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것은 이제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뭐 떠나가는 정부하고는 합의하지 않는다. 과거에 보면 이제 그 2차 정상회담 때 그런 일종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김정일 이제 때 이야기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상황을 위해서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쪽에서의 그 정부 교체보다는 기본은 지금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 게 김정은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를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록 우리 정부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정부의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가 대화와 협력 그리고 또 이제 평화와 안정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